강남센터 산부인과에 있고요. 그 세부 전공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생식내분비라고 해서 산부인과가 이제 세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기 받는 그 상과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을 전문으로 하는 부인과 의사가 있고, 저는 폐경이나 불임을 전문으로 하는 내분비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하면 이제 암에 걸리나요? 라는 말씀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전제는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선적으로는 유방암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한번 찬찬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폐경이라고 하시는 거는 생리를 1년 안 하시면 폐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나 조금 저보다 이제 한 몇 년 많은 이제 학부형 친구 엄마들은 이제 조금씩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이제 폐경 연령기가 다들 가까워져서 평균 폐경 연령이 우리나라는 한 만으로, 항상 의학적인 나이는 항상 만 나이입니다. 만으로 한 49.5세 그리고 5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과 갱년기라는 게 이제 저도 조금씩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제 평균 수명이 80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그 초경 시작하기 전이죠. 초경 시작하기 전 여성 호르몬이 몸에 없습니다. 폐경은 한마디로 여성 호르몬이 몸에 없는 상태입니다. 생리를 안 해서 여성 호르몬이 몸에 없는 상태고, 이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임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 대개는 이제 14살에서 한 50세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폐경기, 폐경의 정의는 1년 안 하시면 폐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우리 초경 전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서 여자답게 유지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자로서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편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그 신문이나 이런 통계를 보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고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2명 중에 1명이 이제 폐경 45세 이상이 되고, 45세 이상이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폐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는 여자분들 2명 중에 1명은 폐경 연령이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폐경은 이제 많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많이 혼동하시는 내용인데요. 난소, 여자 몸에는 자궁도 있고요. 자궁에도 있고 난소도 있는데요. 폐경은 한마디로 난소의 기능이 끝나는 것입니다. 난소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2가지 기능. 난자를 내놔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난소에서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이 난소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폐경이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성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 위험도를 미미하게 증가시킬 수는 있고, 그리고 대장 직장암의 위험도를 미미하게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유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몸에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물론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40대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연령대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성 호르몬은 몸에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모에 상당히 관여합니다. 그래서 유방하고 피부 같은 경우에 그 외모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셔서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질하고 폐경이 되셔서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폐경이 되셔서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질이 바싹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뇨기, 즉 여성 호르몬은 질하고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방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시면 방광도 많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시게 되고 수시로 마렵고 그런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시면은 이런 좋은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나오는데 폐경 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갱년기 우울증 그런 얘기도 많이 주변에서 들으셨을 거고 주변에서 또 비슷하게 고충을 나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텐데요. 이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즉 폐경이 됐으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중에서 우선 아까 보신 그 장기 여성 호르몬의 역할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신체 변화 중에서 이제 안면 홍조, 이건 근데 좋아집니다. 폐경 직후에만 좀 있다가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서서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러긴 하지만은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서 폐경이 되면서 이제 유방도 늘어지고 얼굴도 달아오르고 수면 장애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을 정말로 저희 쪽에 오셔서 그 진료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반 이상은 부부 생활에 매우 힘듦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다시고 요실금도 호소하십니다. 기억력 감소는 폐경에 따라서 이 기억력 감소 그리고 우울,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때 옛날에는 폐경기 여성 호르몬 약을 쓰면은 기억력 감소와 물론 알츠하이머는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그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옛날에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그거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이런 그 기억력이라든지 어떤 그 감정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건 제 데이터는 아닌데요. 폐경을 맞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실지, 여기 오신 분들 어떤 느낌이실지 사실은 조금 여쭤봐도 될지, 폐경이 되셨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폐경이 되신다면은 일단 긍정적인,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긍정적인, 편안하다, 안도감을 느낀다, 기분이 좋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느낌, 여성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서글프다, 늙은 기분이다, 좋지 않다,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두 가지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이렇게 한번 이거는 국내 데이터긴 한데 저도 한번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폐경이 폐경이 앞으로 이제 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폐경이 되신 분들 가운데 어디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신 분은 혹시 네. 그러면은 나머지 오신 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셨을 때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 혹시 계신지요? 네. 다들 그러면은 그저 그렇다. 네. 예, 사실은 맞습니다. 폐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 모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폐경이 되셔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요. 이거는 조금 과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경은 1년생이 안 하시는 거고요. 폐경이 되시면은 다른 문제는 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일 수도 있고 좋은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폐경이 되시면 우리나라 평균은 50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경이 되시면은 그리고 나머지 한 30년을 이제 폐경 상태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폐경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기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막 식은땀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서서히 좋아져서요.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호르몬 약속이 나는 싫다 그러시면은 대개는 좋아지신다라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질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이 쪼그라드는 것은 뭐 상관없어요. 저는 부부 생활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안 하시는 거와 못 하시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이 많이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평균 폐경 연령에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외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폐경은 여성 호르몬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몸에서 뼈도 강력히 보호하지만은 우리 콜라겐도 강력히 보호합니다. 콜라겐 뭐 일부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한데 이 콜라겐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시면은 피부가 이제 콜라겐이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띄는 게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신체에 이제 그런 변화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고, 왜냐면은 이제 질하고 방광이 같이 쪼그라드니까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아마 주변에 가족분들 혹시 골다공증 병력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절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 가족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 골다공증은 가족력이 제일 셉니다. 그러긴 한데 골다공증은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이 큰 뼈가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고 안면홍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폐경 전에는 질 점막이 이렇게 두툼하게 보입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다. 폐경 후에 보시면 위에가 거의 날아갔죠. 예. 그래서 질이 저희가 진찰 때 보면은 질이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부생활 하시면은 이게 부부생활이 정말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물고 참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이 정도 되면은 부부생활이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부부생활하고 나면은 피가 비치고, 그리고 또 폐경이 되시면은 꼭 이렇게 질이 건조하지 않더라도 성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옆에 가까이 오시는 것만 해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합쳐지면서 이 건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부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여성 호르몬, 이 외모가 이것이 다 아무리 저희가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조절해도 어느 정도 얼굴이나 이제 보이지 않지만 유방이 축 처지고 이런 것이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콜라겐이 빠지면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이제 건강의 문제는 골다공증인데요. 이게 폐경 전 여성분의 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 이거 좀 심하거든요. 이게 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옆에서 한번 퉁 치면은 아주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전제로 폐경 후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 위험도는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분명히 서론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몸에 없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만으로 50세 정도까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그래서 이게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대전제는요, 나이 50에 폐경되신 분들 얘기입니다. 나이 40에 폐경되신 분들은 좀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적인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폐경이나 가족력은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초경이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옛날에는 초경 나이가 한 뭐 14살, 15살, 뭐 18살 이렇게도 대답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면은 반에서 반 정도는 생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경은 매우 빨라졌습니다. 근데 폐경은 그럼 폐경 나이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인류의 타고난 수명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게 동원이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이 폐경은 전 세계 원시시대 이후로 아직까지 변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은 이런 폐경하고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 중에서 특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 가족력, 특히 이제 그 어머님께서 골다공증이 있으셨다던가 아니면은 폐경이 좀 빠르시다던가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겠다 내지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중에서요, 이 저체중, 그 폐경되신 분들 가운데 좀 키가 작고 왜소한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골다공증의 조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특히 뼈라는 점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을 때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 지어드렸죠. 유방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는 대장암 위험도를 감소시킵니다. 먼저 대장암은 대장 검사 오시는 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열심히 관리하시죠?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씩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은 그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검진은 50 넘으면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실제로 저희 센터 데이터에서도 나와긴 했는데 이게 30살 넘어도 놔두면 암으로 진행하는 병병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이 특히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보시면은 여성에서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씩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쭉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꼭 5년에 한 번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없으면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없을 때 이런 점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꼭 호르몬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성 호르몬의 득과 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드시더라도. 그래서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 안 좋은 점은 어쨌든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 결핍에 대해서는,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폐경기에 좋은 운동, 얘는 왜 좋으냐? 얼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안면 홍조, 가슴 뛰고, 이거에도 운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뭐에 집중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안면 홍조 증상이 있어도 폐경기에 운동은 좋은데요. 특히 저희가 폐경기 되시고 나서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체중이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서 체형이 변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여자를 여자답게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분들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잖아요. S라인 소위. 근데 이제 폐경되신 지 특히 이제 뭐 60대, 70대 이제 폐경되시고 한 10년, 20년 지나보신 분들 보면 S라인 별로 없잖아요. 이게 체형이 복부 쪽으로 보통 한 5, 6kg 늡니다. 이게 식사를 그냥 이전에 폐경되시기 전하고 변화 없이 드시면은 5, 6kg 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늘면 데는 어디로만 느느냐? 복부 쪽으로만 늡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폐경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뭐 남성 갱년기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남자분들은 폐경이 따로 없고, 남자분들이 주로 복부 쪽에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체중이 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서 이제 호르몬, 남자가 살이 찌는 것처럼 그렇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체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폐경기에 좋은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조절하는 운동도, 증상도 그런 면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사실은 좀 줄이라고 권하긴 하는데요. 이게
요즘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봤더니 저희가 요즘 먹고 있는 것들은 그 옛날 로마 시대 황제보다도 더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가 뭐 전 세계 집산물을 다 먹는다 해도 요즘 저희가 먹는 것만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중 폐경기에 좋은 운동은, 그리고 갱년기 증상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은, 첫째는 살을 뺀다는 목적으로 정말 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뼈가 아까 이렇게 튼튼한 뼈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 뼈,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뼈에 자꾸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뼈를 자꾸 자극을 주는 게 걷기, 쿵쿵쿵쿵 걷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식사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꼭 갱년기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근데 보면 이런 면은 좋고 저런 면은 좋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지만은 양을 줄이시는 게, 칼로리를 줄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경기가 되시면은요, 아까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것만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골다공증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은 심혈관계 질환, 즉 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65세가 넘으면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못 받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냐 하면은요, 경제활동 연령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65세를 넘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 65세를 넘으면은 여자가 심혈관계 질환, 혁심증이나 그 심근경색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습니다. 이 이유도 역시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한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몸을 돌면서 부드럽게 하고 탄탄하게 해주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은 그 혈관도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넘으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심혈관계 질환 면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식사 지침이고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거나 혹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 현재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을 건데, 이거 뭐, 의사마다 분명히 개인의 가치관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건데요. 우선,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죠. 오셔서 한 20분, 30분 상담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누군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받으십시오. 당신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대개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한 만 50세쯤 되면은 우선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가 그 레지던트 한 게 한 20년 넘어서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저희 은사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저희 그 은사님이 그 폐경기에 대가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가 폐경이 되면은 모두가 호르몬 치료를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외래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2002년도에 미국에서 그 폐경기 약을 많이 파는 큰 회사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의 좋은 점을 밝히려고 정말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연구를 해서 그 결과 모든 산부인과나 호르몬 치료에 대한 원칙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주가가 거의 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하게 옛날에 제가 배웠던 모든 여성이 죽을 때까지 해서 이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설명,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고,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왜 그런지를 일단, 그렇지만은 꼭 호르몬 치료를 드시라고 좀 저희가 한번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겁니다. 열담, 이 화끈거림이 전형적인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동양 여성에서는, 서양 여성은 그렇지 않은데 동양 여성은 폐경되시면 그렇게 온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온몸 뭐 여기도 아프고 온몸이 뭐 너무 아프다.
동양 여성에 굉장히 많은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울, 불면, 나는 이래도 상관없다. 난 이거 그냥 극복하고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내 대인관계나 아니면 일상생활이나 그런 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잠시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힘드신 경우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잠시. 근데 이 잠시는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합니다. 피부과 이건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분하고요, 안 하시는 분하고 외모가 8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분하고 안 드시는 분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다가 끊고 한 1, 2년 뒤에 오시면은 조금 외모 차이가 많이 나서 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피부 건조나 이런 탄력성 감소로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러긴 하지만 드셨을 때 이거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도 외래 진료 볼 때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외모 때문에 호르몬약 드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한 득과 실을 사유를 두고 쓰는데요. 그러긴 하지만은 이 피부 건조나 탄력성 감소는 쓰시면 줘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거로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부부생활 문제나 이 아래쪽 문제, 질 건조해서 부부생활 하실 때 너무 아프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성욕이 없어서 배우자분은 아직까지 남자 배우자분은 아직 폐경되신 연령 감안하면 젊거든요. 배우자분들은 젊습니다. 사실 요즘은 고령을 거의 80 이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 쓰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부부관계는 그렇긴 하지만 꼭 여기에도 호르몬을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요, 호르몬 약을 쓰면은 질 건조한 게 많이 좋아져서 부부생활 때 많이 편한데, 부부생활은 꾸준히 하시면은 약만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어떻게 학생 때 배우셨겠지만 용불용설이라고 해서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치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기억력 훈련도, 강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처지는 거 막기 위해서 이런 힙업 운동도 하고, 골반 운동도 하고 하는데,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점점 더 퇴화해서요, 호르몬 치료를 꼭 이목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부 생활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볼 때 이분 호르몬 약 쓰시나? 하실 정도로 질이 건조한 걸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부가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요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외에 호르몬 치료를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골다공증, 가족력 중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만약에 본인의 골밀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저희가 강력히 권합니다. 이렇게 좋으면은 사실 누구나 쓰겠죠. 제가 은사님께 배웠던 모든 여성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2002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쓰면은 유방암 위험도는 증가할 거라고 어차피 포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유방암은 증가할 거다. 근데 그 연구 결과에서 좋지 않게 나온 이유는 심혈관계 질환까지 증가한다고 해서 결국은 조기에 종료되고 그 이후로 호르몬 치료가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이게 정말 유방암만 아니면은 정말 저는 모든 여성이 죽을 때까지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게 너무나 유방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약의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이제 폐경이 되면은 복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우선 2002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 여성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전에 그 백수호 아시죠? 백수호 드셔보신 분들이거나 주변에 드신 분들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백수호 시장이 100억쯤 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 시장이 10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양을 그만큼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그러긴 한데 왜 안 드시냐? 이 유방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매일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많이 번거로워 하십니다. 이렇게 또 폐경 드시고 나면 약 드시는 거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긴 한데 유일한 여성 호르몬 치료의 거의 유일한 부작용은 유방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긴 한데 보시면은 그 2002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명한 연구 결과거든요. 기본적으로는 7, 8년, 보통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드시면은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 1,300명을 쭉 7, 8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은 1,300명 중에서 4명이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 하시는 분들은 7, 8년 뒤에 그 1,300명 중에서 5명이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즉, 1명 정도. 1명 정도가 약 때문에 분명히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1,300명 중에서 1,299명은 거의 10년 가까이 드셔도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암은 본인한테 생긴 100%거든요. 물론 본인이 1,300 중에서 1,299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의학이라는 건 항상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유방암은 미미하긴 하지만 증가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보시면 유방암이 40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요. 이게 서양은 50대, 60대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40대 유방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뭐 자매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인분이시거나 40대 유방암 검사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40대가 피크거든요. 근데 요 데이터는 미국 여성들, 이게 65세 여성들이 평균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경되신 분들은 이미 유방암 많이 확 생기는 시기를 한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망했다는 회사, 여기에 사용한 이 호르몬 약은 저희가 보통 쓰는 호르몬 약이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경우는요, 호르몬 치료 안 하시면서 유방암 검사도 안 받으시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차라리 받으시면은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호르몬 치료할 때 유방은 철저하게 체크하거든요. 철저하게 검사 안 하시면 약을 처방을 안 해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드시다가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를 워낙에 철저하게 해서 초기에 잡아내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약 안 드시고 검사 안 받으시는 분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유방암 검사를 체크를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저는 할 겁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암은 암이기 때문에요. 나는 이 정도의 확률도 싫다. 그러면은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불안해하면서까지 드실 약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뉴트럴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내 학회에서는요, 일단 저희는 유방암이 서양 빈도에 비해서 매우 낮고, 그리고 한국은 거의 70%가 50 이전에 발생합니다. 20대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그래서 참, 유방암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폐경전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WHI 연구라는 것이 망한 연구, 200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호르몬 약이 처방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된 그 연구인데요. 어쨌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냉정히 득실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호르몬 약, 즉 2002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그 회사에서 스터디를 한 이 약은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약들은 과거에 썼던 약들 용량의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방암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망한 연구, 그 연구에서 그래도 의외의 굉장히 저희가 밝혀낸 거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대장암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보다 대장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득실을 따졌을 때 어떤 암이 더 좋고 어떤 암이 더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암의 숫자로 봤을 때는
이런 암이라는 면이 대장암이라는 면에 있어서는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이라고 해서 요즘은 많이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자궁 본체에 생기는 암인데 이거는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하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여성 호르몬 약 치료했을 때 다 좋습니다. 다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점인데 그게 너무 낮습니다. 빈도가.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호르 효과는 이렇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건강 측면입니다. 건강의 측면이다. 의학적인 측면. 그 질 건조나 그런 거 말고요. 질 건조, 부부 생활, 뭐 요실금 그런 거 말고 건강의 측면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의 득과실을 보시겠습니다. 직장암 감소시킵니다. 대장암 호르몬 쓰면은 대장암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많이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가 유방암에 대해서 워낙 다들 민감해 하시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진 않는데요. 대장암 감소하고요. 골다공증은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서, 시중에 있는 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만한 그 뼈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암은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 그 망한 연구, 2002년도 그 연구에서 애초에 그 회사에서 뭘 기대했냐면요. 호르몬 치료 오래오래 하면은 유방암은 어쩔 수 없다. 늘 거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 오래오래 하면은 이 협심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넘으면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서 혈관이 딱딱해져서 생기거든요. 이거는 좋을 거다. 그렇게 했다가 이 협심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연구가 완전히 스탑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 그럼 호르몬 약을 써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유방암도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심근경색도 증가하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면서요. 이 연구는 65세 여성, 이미 65세 넘으면 신장이나 혈관이 딱딱해질 만큼 딱딱해진 상태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한데 폐경 직후, 폐경되신 지 얼마 안 되는 한 5년 내지는 10년 이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약을 쓰면은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신장 질환이 감소한다는 것이 후속 연구로 계속 나와서요. 요즘은 여성 제대로 하실 거면은 제 연령에 맞춰서 일찍 시작하면 얘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은 일찍 하시길 권합니다. 왜냐면은 유방암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왕 만약에 약을 쓰시는 거면은 유방은 철저하게 체크를 받으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점은 골다공증에 협심증, 그리고 여자를 여자답게 하고 외모 차이가 나고 질 건조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쓰실 거면은 이 협심증, 신장을 보호하려는 효과가 있으려면은 폐경되시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폐경되시고 하시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60 만으로 한 60 정도 넘으면 호르몬 치료 시작하진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왜냐하면은 써서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분명히 요거는 득과 실 중에서 득을 얻을 수 있는 면이 좀 많이 감소하거든요. 폐경되신 지 오래 지나면은. 그래서 하실 거면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국내에서는 이거는 뚜렷하지 않고요. 호르몬 치료 하시다 중단하신 분 많습니다. 이게 왜 중단하시냐면요. 피비치입니다. 첫 1년에 한 40%는 피가 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패드 다 버리셨습니다. 이제 폐경되시고 패드 다 버리셨는데 다시 패드 사신다고. 그래서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게 차라리 생리 때는 내가 언제 피 비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이 호르몬 치료 하다 보면은 이게 질질질질 혹은 뭐 어디 여행 가서 이게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출혈이 첫 1년 안에 한 40% 정도는 있는데요. 이게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출혈이 심한 약이 있고 또 같은 약을 써도 이분한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방이 초경인 자녀분들은 이렇게 유방이 초경 때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치면 막 닿으면 아프고 이게 폐경이 되시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기 때문에 유방도 조용해지고 이제 자극이 없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간만에 들어가면 꼭 초경 때처럼 한마디로 몸이 초경 시작할 때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거 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것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초경 때 유방 아프다가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체중. 옛날에는 옛날 약들은 체중 느는 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체중이 느는 게 두 가지거든요. 진짜 저희가 체중이 느는 거는 지방세포가 느는 게 진짜 비만이고요. 근데 호르몬 약 쓰시면 약간 몸에 수분이 좀 차서 약간 좀 약에 따라서는 옛날에 5, 6kg씩 막 이렇게 붙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끊으면 이게 몸에 수분이 차는 거라서 끊으면 도로 쭉 빠지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마르고 좀 이렇게 왜소하셨던 분들은 약간 부어서 피부도 탱탱해지고 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체중 늘면은 부어 보이면 좋진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나온 약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호르몬 약 쓰면은 살찐다던데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건 정확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은 그러면 호르몬 약 쓰면은 붓는 게 아니라 호르몬 약 먹었더니 진짜 살쪘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은 허리 잘록한 게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호르몬 약으로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호르몬 약을 드려도, 왜냐면은 옛날에 자기 몸에서 생리할 때 여성 호르몬을 100이라고 보면은요, 저희가 호르몬 치료할 때는 한 2, 30 정도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아무리 저희가 약을 드려도 그렇게 세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체중이 느는 거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또 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약 때문에 살쪘다. 그래서 이거는 약을 안 드시고 약을 드셔도 요거는 체형이 변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폐경기 되시면요, 호르몬 약을 안 드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과 식욕. 그래서 참 근데 식욕은 참 체중 조절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도움이 될까요? 예, 콩 드셔도 되는데요. 이게 다 서양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된장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연구들이 보면은 서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서 서양 사람들은 콩 많이 안 먹으니까 콩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식사에 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음식으로 그래도 뭐 드셔도 됩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고용량으로 드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불확실하고 또 이미 식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아마 한 40대 중후반쯤 되시면 이제 드시거나 선물 받거나 따님이 미국 가서 사오시거나 이렇게 엄마가 호주에서 사오시거나 많이 계속 주변에 한 번씩은 다들 드셔보시더라고요. 예,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신다고 해서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이렇게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런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약은 몇 년 썼을 때 뭐가 좋고 몇 년 썼을 때 뭐가 안 좋고 이런 게 워낙에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잠시 드시는 건 다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몰라서. 그러면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전에 한번 이제 그 백수호 파동이 있었었죠. 혹시 백수호 회사의 그 주식 투자하신 저희 그 선배님들도 주식 투자하셨다가 좀 망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백수호가 이제 파동이 있었던 게 이게 참 이게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득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득은 이렇게 좀 크게 그렸고요. 실은 이렇게 좀 작게 그리긴 했는데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다 좋습니다. 여자를 여자답게 하고 심장이랑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직장암, 대장 직장암도 감소시키고 다 좋은데 유방암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실제 그 7, 8년 썼을 때 1300명 중에 1명은 약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게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이미 70대가 70%가 폐경 전에 유방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확 지나갔고요. 그리고 용량이 그때 용량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요즘 이제 또 폐경 후에 호르몬 약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약을 잘 드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7, 8년 정도 쓰시면,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는 한 10년 정도 아니면 한 60 정도 되면은 끊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한 7, 8년 정도 쓰기 전까지는 유방암 비용도 증가 안 하거든요. 꿈쩍도 안 하다가 그때부터 지나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나 한 10년 정도 쓰시고 끊자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의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의사마다 다르니까 다들 또 다른 답을 듣고 오시고 이건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처럼 뭔가 분명하게 모두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닌 것이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유방암, 오늘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치료는 경험적으로는 많이 안 하십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본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안 해. 내지는 유방암 생긴다는데 끝. 왜냐면 약이 나쁜 면만 있으면 절대 의사가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약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전문가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옆집 아주머니나 옆집 아니면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셔도 되는데요. 가장 전문가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인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정확한 사실들입니다. 들으시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주변에 조금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시거나 정확한 사실을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